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 하반기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갑작스레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의 전방위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가을 장마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투자 피해자가 2천여 명, 투자 금액은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사람은 단 4명에 그쳤습니다. 아시안게임 카누 여자 남북 단일팀이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시상대에선 아리랑이 울려 퍼지며 남과 북이 뜨겁게 하나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른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연 장하성 실장은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야권 일각의 공세가 계속되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장 실장은 먼저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최근 통계를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은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장 실장은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세 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득주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소득주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장 실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연 건 7개월 만으로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고 못 박았지만 고용지표와 소득 분배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모든 정책을 동원해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까요? 오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되려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시간을 갖고 봐달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가도록. 하지만 저소득 취약층일수록 경기 흐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만 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3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고용 악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탓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데 뚜렷한 타겟책은 내놓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로 포화 상태인 만큼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시장 경제 환경을 다지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임금 근로자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라던가 또는 자영업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 쪽에 보다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을 실은 청와대는 신임 통계청장의 소득 불평등 전문가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을 언급합니다. 이후 지난 7주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이 기간 1.84%가 올라 서울 시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용산구도 1.78%가 상승해 서울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강남권보다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서울시 전체 아파트 값은 30주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남은 물론 서울 외곽까지 전방위로 집값이 요동치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 보류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됩니다. 발표 한 달여 만에 계획을 접은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우려한다며 보류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이번 발표는 보류에 방점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시장은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또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용산에서 서울역, 철로를 지하화하는 등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까지 커졌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시장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오늘 발표는 정부가 조만간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오늘 호우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안 골목길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집 문턱까지 차오른 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안면에 용천천이 넘쳐 주택 16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이라 보니까 소방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장비를 갖다 이렇게 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만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하루 순천시 주안면에는 3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마을 주민 50여 명은 이곳 마을회관과 인근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천 한가운데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에 차가 휩쓸려 200m나 떠내려갔고 운전자는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 한 분이 하천 중앙에 풀숲에 서 계셨거든요. 로프로 그 지지물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고주세요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울산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야영장 4곳에서 16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하천 제방이 무너져 인근 공원 1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7원 분기점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빗길에 넘어져 운전사와 승객 40명이 다치는 등 갑작스런 폭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최고 2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계곡물이 급류로 바뀐 겁니다. 긴 폭염 탓에 마른 바위가 드러났던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이 밤사이엔 충청지방에, 내일 아침에는 수도권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청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과 전북, 경북 북부는 50에서 150mm입니다. 태풍 쏠릭이 지날 때보다 더 많은 비인데 원인은 한반도 상공에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부에 상륙한 열대 저압부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상에 계속해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철처럼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이맘때 나타나는 이른바 가을 장마와 비슷한 형태로 분석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강해서 다시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공기가 대치하면서 발생하는 변형된 2차 장마로 판단되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산사태와 붕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산간 계곡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의 행방은 물론 피해 규모까지 모든 게 안개 속이었는데요. KBS 취재 결과 모두 2천여 명이 9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물선에 대한 희망으로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한 돈스코이오 사건. 투자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 끌어모은 돈은 얼마인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3천억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거의 19만 명, 20만 명 가는데. 가수금 들어온 게 얼마냐. 그거는 내가 알고 대표를 맡는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한 4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 돈스코이오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는 2천여 명. 투자금은 90억 원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보물선 사업에 아직 기대를 걸고 있어 신고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사람은 단 4명뿐입니다. 상장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환불을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경찰 수사는 투자금 90억 원 가운데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의 개인 횡령액 규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돈스코이오 인양을 담보로 발행했다는 가상화폐가 실체 없는 유령 코인일 가능성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일그룹 측은 최첨단 코인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덱스를 통해 가지고 사업 모델이라든지 합의 알고리즘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해외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은 최근 이번 일은 김모부 회장과 최용석 전 대표가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남북의 가족들은 기약 없는 작별 인사에 끝내 오열을 터뜨렸고 그리움을 담아 작성한 시를 건네며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눈물의 상봉장 분위기를 허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2박 3일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찾아온 이별. 만나는 순간부터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한 남북의 시인들은 애끓는 마음을 시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4살 때 헤어진 사촌 누이, 시인의 눈에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내 눈빛이 어리던 푸른 하늘과 내 볼 우물에 일던 그 귀여운 미소는 여전하구나. 종주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북측 양차옥 씨는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자매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가고 너만 홀로 피었느냐. 너만 보면 엄마 생각, 너만 보면 고향 생각. 그 언젠가를 기약하며 북측의 사촌형은 자신의 시계를 풀어줬습니다. 형님이 시계를 보면서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게. 버스로 향하는 발걸음. 친친 엄마는 저 만났는데 지금은 좋아. 차마 보낼 수 없어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큰절을 올리는 남측 가족과 창문 틈으로 흔드는 북측 가족의 손. 기약 없는 만남을 뒤로한 채 버스는 상봉장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네, 남북이 분단된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이산 가족들은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상봉 행사에선 이산 가족들의 고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는데요. 추가 상봉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효용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산 가족들. 두고 온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차리 그려 나는 간가히 가고 왔습니다. 어할 수가 없었어요. 2차에 걸쳐 170가족이 헤어진 혈육을 만났지만 현재 이산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5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85%가 7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우선 이산상봉 행사의 추가 개최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10월 정도 추가 상봉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금년 내에 한 번 더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화상상봉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고향 방문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도 융통성 있게 변경해서 정할 수 있고 방식도 수시상봉이나 아니면 전화나 영상으로 상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해마다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남측 이산 가족은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동의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 힘주어 당부한 것 가운데 하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법제처도 판문점 선언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라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국회가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71.8%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3.5%는 지난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답했으며 87%는 외교안보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다소 유보적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드시 비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도 토론 끝에 찬반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의 표결 처리를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이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숙고 끝에 나온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진전과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 기대했던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경화, 조명균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까지 참석해 2시간 동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 상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촉진자, 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꼭 모든 것이 북미 간에 인질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 한 발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이 꾸준히 만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중 간 힘대결의 장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2012년부터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으로 수십 개 건설사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도급순위 5위권에 드는 건설사가 모두 걸렸는데요. 최대 2년간 관급 공사 수주가 제한될 수 있어 건설업계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모두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관급 공사 제한이란 족쇄가 풀린 거죠. 면죄부란 비판이 들끓자 건설업계는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2천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요.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민철 기자가 두 얼굴의 건설사들을 고발합니다. 낙동강역 드넓은 평야에 펼쳐진 공사 현장.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최첨단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며 발주한 부산 엘코 델타시티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4대강 담합이 적발됐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500억 원대와 940억 원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특별사면으로 관급 공사 입찰 제한이 풀린 덕분이었습니다. 사면이 됐으니까 어떻게 영업 정지가 풀렸으니까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안 해야지 마느냐 설치지 않는다. 또 다른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포스코 건설도 지난 2016년 5,800억 원 규모의 중이온 가속기 연구시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처럼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최근까지 제재 조치가 감면된 건설사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117건. 이를 통해 모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KBS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반면 사회공헌을 위해 공익재단을 만들고 2천억 원의 기금을 내겠다던 건설사들의 약속은 3년이 지났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한 51억 원을 낸 뒤에는 아예 감감무소식입니다. 각 건설사가 어느 정도를 출연해야지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면서 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이 2천억 원을 한 번에 내는 대신 해마다 30억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60년 넘게 걸리는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게 그런 거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수비성실의 원칙 이런 거죠.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집회, 국민청원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엔 학자와 변호사 수백 명이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6년 전 낙태에 죄를 묻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김채린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알약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임신 중단 약물을 합법화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 변호사들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6년 전 헌재 결정의 가장 큰 문제로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양자택일의 대립구도로 설정한 점을 지적합니다.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국민청원 답변에서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이라고 하는 논리 역시 대단히 허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아의 생명은 잉태한다고 또 심지어 출산한다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살핌 속에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방조죄 조항을 들어 낙태죄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기본권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이를 언제 낳고 언제 낳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남성도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남성도 처벌받기 때문에 남성의 재생산권도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교계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 경시 현상이 우려된다며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헌재 결정은 9월 이후 구성될 차기재판부로 미뤄진 상황. 법조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할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거라는 시각과 함께 헌재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내일로 예정된 첫 재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광주에서 받는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고 2013년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광주까지 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남단 가고시마현을 찾아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해 3연임할 경우 전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개헌 추진 의지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뇌종양 투병 중에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정치 성향을 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그의 별세 소식에 미국 전역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존 맥케인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뇌종양 판정 후 1년여의 투병 끝에 향년 8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36년 파나마의 미 해군 기지에서 태어난 맥케인 의원은 전형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 22년간 해군에서 복무했고 베트남 전쟁 땐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It wasn't this when it was further down that way it's been taken down. We called this block the Thunderbird because we named them after different casinos in Las Vegas. 1982년 미 하원에 입성한 뒤 상원 의원에 내리 6번 당선됐고 2차례 대선에도 도전했던 미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2008년 대선 땐 상대 오바마 후보를 변호함으로써 정치 성향을 초월해 뛰어난 인품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He's an Arab. No?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that I just happen to have disagreements with.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인과 이상을 공유했다며 조의를 표했고 정치적으로 껄끄러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가족들에게 깊은 연민과 존경을 전한다며 애도했습니다. It is an honor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in your company. Thank you, fellow senators. Mr. President, I yield the floor. 미 백악관과 의회는 고인을 기리며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세계 지도자들도 맥케인 의원 별세 소식에 조의를 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